제가 채권 주심 업무를 하다 보니 지불각서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정해진 양식이 없긴 하지만 이 내용이 들어갔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을 지불각서에 기재해서 부실채권을 조기 회수하는 채권자님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지불각서에 꼭 포함시켜야 할 조항 첫 번째, 내용을 애매하게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급받은 물품 대금 이런 식으로 채권 발생 사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좋습니다. 금융조정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변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회수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불각서 작성하실 때도 변제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만기일에 전액 결제하는 것보단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로 받는 것이 회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분할금 납입이 한 번이라도 지체가 된다면 즉시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 총액 2천만 원을 6월 말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총액 2천만 원을 매월 10일에 500만 원씩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며 1회라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잔여 금액을 전액 즉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연대보증인 설정은 정말 강추드립니다. 특히 법인과 거래할 때는 대표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회사가 망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유리하며 보증인에 대한 정확한 인적 사항 기재도 필수입니다. 채무자에게 각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무 현황을 파악하는 건데요. 지불각서를 써줄 테니 기다려달라는 달콤한 말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모든 실질적 재산을 다 은닉해버리는 못된 채무자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결제가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소득이나 현금 흐름, 채금 거래처, 그리고 재산이나 신용을 파악해서 채무자를 꼼짝 못하게 할 약점을 잡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 조사를 하기엔 정보력이나 전문성, 특히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이럴 때 채권 추심 전문 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 추심을 맡겨주신다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 회수의 다양한 노하우로 회수 가능성을 크게 올릴 수 있는데요. 고려신용정보의 채권 추심은 첫 번째, 일반 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조회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약점까지 찾아내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거죠. 두 번째,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채무자의 거래처나 매출 흐름,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직접 찾아가거나 매일 전화나 우편을 보내며 강한 심적 스트레스를 주며 독촉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강제 집행 등의 법적 조치도 병행합니다. 세 번째는 법적 절차의 전문성이 있는데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철저히 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효율적인 강제 집행만 실행합니다. 그것도 은밀하고 신속하게 말이죠. 보통 악성 채무자의 특징은 채권자의 힘든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 돈을 주지 않으려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게다가 웬만한 독촉은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리죠. 이런 남의 돈을 우습게 하는 채무자를 정신 차리게 해주려면 그들이 가장 기피하는 급소를 찾아내고 그걸 잡고 집요하게 독촉하고 압박해야 하며 때에 따라선 법적 조치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정신 못 차릴 족속들인데요. 만약 거래처가 2달 이상 대금을 밀린 상황이라면 이젠 재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기 계약직 채권 회수 전문 직원을 뽑으신다 생각하시고 14년 연속 채권 출신 1등 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게 내 소중한 자금 회수를 맡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혹시 지불각서 쓰는 방법이나 채권 출심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